제가 말을 길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그냥 계속 해주시고요. 뭐 이거대로 하셔도 되고 다르게 해주셔도 되고. 일단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시의원이고 과천시의회 지금 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황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가지고 예. 궁금한 부분들 좀 넣어봤어요. 예. 의원님 보시기에 조금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진행하면서 질문을 보완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을 이렇게 좀 돌아가서 해볼까요?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 질문이요? 네. 이대로 일단 대본처럼. 하다가 중간중간 분명히 제가 성함을 바로 외우질 못해가지고. 대준호님이요. 예, 그러면은 뭐 1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뭐 바꾸셔도 돼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사실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선택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계기가 있으셨는지 있다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결심을 해가지고 나가게 뭐 결국은 결심을 한 거긴 한데 처음부터 뭐 어떤 정치인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그래서 왜 나간 건 아니었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제 대학교 다닐 때 민주노동당 창당되고 그래서 이제 당원으로 그냥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다른 그때 열심히 하셨던 심상정 노회찬 의원님 뭐 이런 분들 보면서 저 정말 할 게 못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하루에 뭐 3-4시간 자고 뭐 일이 워낙 그때 열심히들 하셨고 많이 하셨고 사실 진보정당 정치인들이 다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는 못 산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그때 그런 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2005년도에 그때 병력특례 회사를 다니고 그때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결국 이렇게 우리가 민중적인 뭐 역사관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거대한 건축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이제 이름들이 다 박혀 있잖아요. 누가 만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중적인 역사관에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사실 우리 민중들이 노동자들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한 결국 그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들 그리고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좀 여행 다니면서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선배님들이 이제 저는 이제 지역에서 그냥 당 활동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회의 있으면 나가고 대의원 같은 거 이제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하고 뭐 그렇게만 이제 지역에서 당 활동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선배님들이 그냥 좀 잘 봐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당에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선배님들이 집안 사정으로 다 못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지금 후보가 필요하고 당시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때 고민을 해봤다가 그때 이제 제가 29이었죠. 우리 나이로 29살 때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백수여가지고 그때 제안을 받은 거였죠. 어떻게 보면 대학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안을 받고 그러면 젊은 시절에 뭐 듣던 떨어지던 한번 큰 하나의 공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나가게 됐고 덕분에 저는 거의 뭐 사전에 뭐 준비를 막 한다던가 그리고 과정상에서도 사실 선배님들이 쫙 붙어가지고 사실 스텝 역할을 다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사실 첫 번째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이제 당선이 된 후에는 저도 사실 그 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재선하고 당연히 이제 초선하고 나서는 재선은 이제 해야지 제가 재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초선 활동에 대한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선을 하고 나서 그때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좀 정치에 대한 소명이 좀 그때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가 내지는 이제 하나의 뭐 당에서 한 활동가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하다가 정치가로서의 소명이 재선하고 뭐 이러면서 정치에 대해서 쭉 좀 고민을 하게 됐고
이게 저한테 가장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좀 주어진 소명이지 않을까,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지금까지 뭐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구현을 네. 뭐 순서대로 안 해도 되니까. 네, 막 편하게 하십시오. 초선 때 그 출마를 결심하셨던 거는 선거일 한 얼마 정도 전쯤이었나요? 딱 이맘때였죠. 아, 이맘때. 네. 제가 여행 갔다 온 게 8월 말에 와서 9월, 그쵸, 9월 개강하고 나니까 9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제안을 받았고, 네, 한 1, 2주 정도 이제 쭉 만났어요, 저도. 제가 뭐 학생운동 할 때부터도 그렇고, 친구들도 굉장히 황당했죠. 제가 사실 선거라는 걸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 이제 뭐 과장, 뭐 단대장 뭐 이런 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도 항상 뺐었고, 앞에 나가서 뭐 하고 뭐 주목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원래 성향상 좀 이렇게 부끄러움 많이 탄다기보다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특히 이제 대학교 때나 이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라든가 그냥 친구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어보고 했는데, 한번 나가봐라 뭐 이런 분위기였죠.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 그게 그때쯤이었습니다. 9월 말. 네, 9월 말 정도에 하고, 그때부터 바로 이제 선거운동처럼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지역 전략 짜고,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죠. 저는 사실 솔직히 과천시의 뭐 구조라든가 거의 모르는 상태였고, 거의 그때 한 8년 정도 살았을 텐데, 원래 거기가 고향도 아니었고 이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서 의제 잡고 이미지 컨셉 잡고 뭐 이런 작업들 하고, 사람들 이제 쭉 만나가면서 지역의 일단 시민단체라든가, 예, 우호적인 사람들, 뭐 특히 과천 공동육아라든가 대안학교 이런 데들, 근데 이제 사람들 쭉 만나가면서 그때부터 사실 시작을 했죠. 그전엔 알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 정말 극소수였죠. 당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단체 아주 몇몇 사람들 정도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예,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9월부터 선거운동을 바로 시작을 한 거니까, 예, 준비를 해서 그랬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스텝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아니요, 2006년도에 민주노동당으로 당선됐고요.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진보신당으로 당선됐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진보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다시 당선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제 자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뭐 질문이 있는데 뭐 어떻게 답변을 할까 자꾸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구도라는 게 있고요, 정치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평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과천 같은 경우는 현직이 굉장히 유리해요. 굉장히 도시가 작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 의식 수준이라고 하면 또 그렇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현직 의원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6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인지도가. 아, 지지율이 60%가 나오면 말이 안 되죠. 바로 시작했는데. 근데 인지도가. 2006년도는 저기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전혀 몰랐죠, 사람들이. 뭐 동네에서 뭐 카페 같은 데서는 저희 뭐 동창회가 움직였는 이 얘기도 나왔지만은 저는 거기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고요. 젊으니까 당연히 여기 토박일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제가 뭐 일부러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랬는데, 초선 때가 이제 좀 빡셌죠.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민주노동당 이렇게 좀 그래도 분위기가 크고 있을 때고, 근데 그때가 또 어려웠던 거는 그때 굉장히 여당이 강세여가지고, 예, 그때 거의 다 망했죠. 그때 야당이 거의 당선된 데가 없었죠. 시장이나 이런 것도. 나는 됐다. 아니, 초선할 때는 저 빼고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초선할 때는 이제 저는 당선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들
네가 어떻게 되냐고 다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초선 때는 사실 좀 2006년도에 당선된 일단 뭐 상대 구도적으로 보면 상대 후보들이 워낙 그 이제 세 가지잖아요. 그 선거에 보통 3요소라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 구도, 조직, 인물. 예, 전 그렇게 좀 분석을 좀 많이 하는데 구도가 이제 젊은 후보가 저밖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약간 걱정이 됐던 거는 민주당이 우리 쪽은 한 명밖에 안 냈어요. 새누리당 그때 아직 한나라당 3명 내고, 예. 거기는 그때 분위기가 뭐 한나라당 기본 2명은 된다라고 보는 때였기 때문에 3인 선거구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왔고 민주당이 1명 있었고, 근데 거기 또 이제 뭐 거기 3선했던 또 무소속 여성 의원이 있었고 시민단체 출신은. 근데 사실 뭐 빡빡했죠. 예, 만만한 구도는 아니었는데 일단 굉장히 젊은 후보였고, 그리고 과천에 좀 시민단체라든가 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항상 좀 당선이 돼왔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당이 없을 때도 그 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활동하는 이제 의원도 있었고요. 예,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계셨던 이제 좀 시민 후보 내지는 그 전에 이제 시민 후보로 다녔던 분이 3선이셨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좀 바꿀 때가 됐다 이런 게 이제 진보 블록 내지는 좀 시민 블록에서는 좀 형성이 됐고, 그럼 젊고 참신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됐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사실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학벌 덕이 컸죠 사실. 예, 과천은 특히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예, 그 학벌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 덕이 사실 되게 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었죠. 예, 초반에. 그래서 굉장히 난전이었어요. 저도 2등으로 당선이 되긴 했는데 1등이 한 25%, 거기는 이제 완전히 안정적인 분이 계셨고 2등부터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죠 당시에. 2등부터 2, 3, 4, 5, 6등까지가 제가 16%였고 13%까지 쭉 있었어요. 13, 15, 14, 13 이렇게. 굉장히 난전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2등이었는데 4등하고도 표 차이가 한 200 몇십 표? 100표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3등하고는 한 150표 차이 나고 3등하고 4등하고가 한 100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당만 떼면 좋은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야 뭐 당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였고, 저는 뭐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했던 거고, 당연히 이제 뭐 했었고, 그리고 조직이 그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선배님들이 워낙 열성적으로 당원들이 그때 움직이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컸죠. 주변에서 보면 여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의 혼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딱 움직이는 걸 보면서 좀 한번 신뢰감이 좀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제 20대 신혼이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서 저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 뭐 아는 거나 있겠어, 뭐 이런 시선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뭐 결과적으로 이제 실력을 쌓는 거죠. 뭐 저도 사실 몰랐던 거고, 그 대신 이제 어쨌든 열심히 하고 정책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계속 개발하고, 그 당시에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정책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책보좌관을 돕고 같이 활동을 오래 했던, 다 아실 텐데 최현이라고. 최현이 4년 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월급을 주셨어요? 월급을 이제 제가 일부를 주고, 당시에 초반에 이제 그때 선거 치르고 이제 보전받고 나니까 돈이 한 1,000만 원 남았어요. 그 돈하고 이제 제 월급의 일부, 그때 원래 민주노동당 공약이었었고 제 월급 일부하고 그 돈하고 해가지고 그 돈은 그러니까 한 1년 몇 개월 정도 한 2년 안 됐죠. 당 분리될 때쯤 돼가지고 이제 깨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이래저래 주변에서 조금 모으긴 했는데, 사실 뭐 제대로 월급을 받고 이랬다고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는 최현 보좌관이 진짜 보좌관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뭐 매달 이제 뭐 저 막 그 의정 소식지도 내고 예, 이것저것 많이 했죠. 그런 것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거의 동네 시민 활동가로 했죠. 저한테 그렇게 했었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됐고 어쨌든 저도 이제 실력이나 뭐 대충 이제 자료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심히 해가면서 초반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뭐 저도 사실 뭐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잘 못하고 마이크 잡고 뭐 이제 거의 뭐 바들바들 떨면서 얘기하고 시정 질문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랬었는데 극복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자신감이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또 원천은 지식인 것 같고요. 예, 내가 저 사람보다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 많이 하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좀 생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2, 3년 그 정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보좌관 어떠신가요? 응?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체험보좌관 그리고 체험보좌관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 의원 빼고 이제 3명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의 의원 7명 중에 저희 정의당 이제 당시 참여당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당선된 분이랑 저랑 녹색당 지금 하고 있는 서영원 의원이랑 3명이서 공동보좌관 1년을 뒀어요. 1년 동안 이제 셋이서 각출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형태로 1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없어졌죠. 지금은 뭐 본인 사정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치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다음부터는 없는 상황인데 그 당시 이제 부의장이었고 지금은 또 의장이기 때문에 서포트를 많이 받죠. 지금은.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좀 정책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의장은 또 역할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약간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비용 문제가 들 수가 있는데 초선 때 얼마 쓰셨나요? 초선 때 한 2,500? 2,500 정도 썼고 많이 쓰진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선거구가 작잖아요. 분당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3,500원 쓰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권자 수가 한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기 때문에 유권자 수가 아마 보통 다른 이제 분당이나 이런 데보다 3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일단 나가는 자료 양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적죠. 차이가 없어요. 2만 5천이면. 2만. 2만 정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더 될 텐데? 보통 선거가 훨씬 큰데? 그 정도 아니에요. 2인 선거구인가 거긴? 2인 선거. 네, 2인 선거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돈이 있으셨어요? 2,500만 원이? 저는 한 푼도 없었죠. 그때 여행 갔다 와가지고 제가 수중에 있는 돈이 600만 원? 그거 이제 용돈이고 1년 동안 이제 제 용돈 써야 되는 거고 이래저래 모았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선배님들이 많이 모아주셨어요. 지역에. 지역 선배님들이 거기 뭐 본인 관련된 노조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때 이제 세액공제 당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모아줬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또 조금 이제 다 소액으로 그때는 했고요. 재선할 때는 좀 덜 도와주셔가지고 재선할 때는 이제 돈을 조금 썼죠. 재선할 때는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한 3,000 넘게 썼어요. 3,500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비용도 많이 올랐고 아마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10년도에 3,500이라고 하면은 정말 최소로 쓰신 거예요. 네, 맞아요. 돈 거의 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디자인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디자인 비용도 좀 웬만하면 좀 쓰고 명함도 제일 질 좋은 걸로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 2010년도부터는 일단 선거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아마 다음번에도 또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지방선거 할 때 지금 후보를 많이 내도록 하는 게 아마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후보를 많이 내가지고 얘기를 할수록 선거 회사를 살리는 게 가장 남는 이득이겠다. 그래서 그 뭐 조직에서 선거 회사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일단 공보물 비용, 네. 공보물 비용 사진 찍어야죠. 공보물 비용이 한 얼마나 들어가요? 전 사실 저도 돈 계산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아, 네.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 그냥 네. 회계 책임자가 다 그냥 회계 책임자가 다 알아서 해줬죠. 네, 저희 선배님이 다 해줬죠. 두 번 선거를 같은 분이 회계 책임자를 해주셨는데 그냥 저는 돈은 그냥 모아서 드리기만 하고 전혀 신경 안 썼죠. 회계 처리도 그래서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 돈이 공보물 비용이 그건 근데 또 워낙 다 선거구마다 달라서 예,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공보물이라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공보물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집으로 들어가는 공보물이 두 번 나오잖아요. 네. 예, 예비하고 본선거하고 두 번 나가고 그 비용이 뭐 천 단위로 들고요. 아, 그게 크군요. 예, 그리고 그거 만들 때 이제 디자인 비용, 뭐 출판 인쇄 그리고 사진도 가능하면은 좀 잘 찍는 게 좋고요. 저도 근데 첫 번째는 되게 싸게 해주셨고 스튜디오에서 두 번째도 거의 이제 두 번째 해주셨던 분도 굉장히 프로신데 굉장히 비싼 분이었는데 거의 그냥 저것만 받고 기본 신비만 받고 다 해주셨죠. 그래서 좀 그런 도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더하면 이제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진을 그냥 아는 사람이 찍어주던가 이제 이런 예. 그런 것도 있고 하는 데마다 다른데 이제 선거 기획사를 붙여가지고 하는 데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들 겁니다. 예. 저는 기획사는 붙여서 해본 적이 없고요. 유세차 이런 거 쓰셨어요? 유세차 썼죠. 유세차 비용도 들어가는구나. 유세차도 좀 들어가죠. 유세차는 첫 번째 할 때는 김영탁 선배 차로 했죠. 카니발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거 되게 인기였어요. 카니발 위에다가 형광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띄워가지고 했는데. 아 저희도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까만 차거든요, 그게? 네. 까만 차 위에 하얀 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니, 저희도 밤에 되면 이게 차가 안 보이니까.
후보군이 또 다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진보 쪽에도 일단 통합을 하는 게 중요하고 진보 쪽만 이제 잘 통합이 되면 저희 지역은 민주당이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할 수가 없지만 단일화 자신 있고 단일화가 관건이죠 결국은. 단일화만 하면은 본선에서 붙어볼만 하죠. 네, 물론 이제 만만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통진당 계열은 좀 과천은 통진당 계열의 우리 그 이정희 대표님 과천에 사시죠. 저쪽은 이기지 않았을까나? 하나 아니에요? 다시 이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석기 국회 후보 선거했을 때 연표 나왔다고 과천에. 그랬을 거예요. 통합진보당 할 때. 이석기 씨는 0표였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쪽 계열이 한 표도 안 나오진 않았어요. 한 2표인가만 나왔어요. 다른 또 그쪽 계열 많잖아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과천은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진보신당 나올 때도 그쪽에 활동가들이 거의 아무도 안 남았었으니까요. 진보신당 나올 때도. 과천이 좀 독특합니다. 그게. 근데 요즘 이제 다시 조금 활동이 있다는 이제 그런 첩보들이 좀 입수가 되죠. 다시 이제 이정희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이정희 대표와 같이 붙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냥 시장 나오시겠어요? 대통령 나오셔야지. 과천 시장 하다 가시면 어떡하려고? 네? 과천 시장을 하다가 대통령 가야지 이런. 그럼 단일화 해야죠. 이게 자신 있어요. 자신감이요. 힘이에요. 시장 나가시면. 시의원 생활은 어떠세요?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평균? 많이 자죠. 그러니까 이제 삶의 질이 이제 좋냐 나쁘냐로 이제 삶의 여쭤보는 질이요? 거죠. 예. 삶의 질 이렇게 삶의 질 이렇게 이거는 정말 맞아야 돼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하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술을 마시는 의원도 있고 술을 안 마시는 의원도 있죠. 저는 이제 마시는 의원 쪽인데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일과 정치와 노는 것과 이런 게 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나가는 게 결국 삶을 잘 사는 건데 뭐 계속 정책하고 뭐 일 만드는 스타일도 있고 사람 계속 만나는 스타일도 있고 또 뭐 회의하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사실 좀 주어진 거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스트레스면은 이제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가끔씩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사람 안 만나고 정치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석기? 독특한데. 이석기? 그분도 뭐 지하에서 먼저 만나시면. 안 만나고 정치하는. 가정에 신경을 쓸 만한 여유는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출근이 좀 늦죠. 바로 앞이니까. 그래서 보통 10시까지 가니까 뭐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해서 집에 평균 퇴근 시간이 12시 정도인데 그 사이에 되게 다양한 일을 하죠. 사람들 만나고 예를 들면 이런 일 같은 경우도 이게 일입니까 노는 겁니까 공부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이런 일들이에요. 거의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그리고 저 시간 나면은 또 책 읽고 막 이러면은 정치 관련된 서적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건 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내 공부기도 하고 또 노는 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의 쉬지 않고 하죠. 그러면은 애기 보는 시간은 뭐 아침에 한 뭐 10분, 20분. 어린이집 제가 바로 집 앞이니까 데려다 주고 뭐 이러면 아침에 한 20분 정도 보고 주말에도 뭐 계속 집에 있는 건 아니지만 주말에 뭐 절반 정도는 그래도 애랑 있으려고 하고 또 요즘 또 휴일들 많잖아요. 또 이제 또 8월 달에는 휴가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랬고 9월 달에도 이번에 휴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애기랑 많이 놀겠죠. 시의원 출퇴근은 자유롭지 않아요? 회기 자유롭죠. 그죠. 네, 자유롭죠.
근데 거의 뭐 10시 정도부터는 일정이 있어요. 근데 널널할 때도 있어요. 저도 뭐 이건 한 2년차 뭐 이럴 때는 되게 널널했던 것 같아요. 2년차, 3년차 처음 초선할 때 그때는 동네 일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제 그럼 공부하고 뭐 예. 결혼 안 하셨어요? 네. 네, 연애할 시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거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절실한 모든 게 자기 컨트롤이에요. 예, 이거는 그게 이제 가장 자유로운 거고 가장 좋은 거기도 하면서 가장 괴로운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남으면 되게 괴로워요 이제. 이게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없을 때 되게 많죠. 그리고 사실 시의원 일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고요. 하려고 하면은 또 안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또 시의원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의정 활동 해가지고 회의 안 나간다고 해서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월급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은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잘 없죠. 요즘 다들 열심히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누가 강제로 시키고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결국 선택을 해서 해야죠. 그리고 지역의 행사 같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갈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어떻게 아주 작게는 뭐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도 되게 스트레스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게 다 이미지가 또 그래서 저희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뭐 머리 스타일 왜 이러냐, 살쪘냐, 뭐 살 빠졌냐,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들 진짜 그 민원이에요 거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또 그거 자체를 스트레스로 적당한 스트레스로 자기가 느끼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또 반응을 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면은 안 되는 거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아버리면은 또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들한테서 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한테 일이 생기건 뭐가 어떤 요구가 있건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뭐 동네마다 다 다를 겁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요. 저기 뭐 또 잘 아는 저 구미 같은 경우는 그 김수민 의원이라고 또 젊은 의원 있잖아요. 총각 네, 아시는 분 아시는.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동네 이렇게 많이 터져요. 뭐 굴산이니 뭐 이제 뭐 거기 뭐 시도 때도 없이. 거기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과천은 그나마 좀 조용한 동네라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지역의 현안은 워낙 또 천차만별이라 가지고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따라서 그 자기 조절이죠. 자기 조절이죠. 너무 그거 다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또 자기가 또 견딜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자기 적절하게 자기 시간들을 컨트롤 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능력이고 중요한 자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계속 훈련하는 거죠. 계속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 것들. 이 행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항상 6.25 행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틀림없이 중북발갱이 몰아내라고 소리지를 텐데 말이야.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죠. 저는 좌파지만 종북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또 이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빨갱이라고 거부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솔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발언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다 정치 행위니까요. 네. 시의원 하시면서 가장 잘했다고 한 가지 내세우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질문지 있어가지고 고민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뭘 잘하고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저는 뭐 특별히 잘못했던 거는 뭐 이제 쭉 실패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죠.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예산 하나 깎는 것도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회기 끝나고 나면은 거의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예. 다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많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의 진보의 역량 내지는 시민 활동의 역량들을 높이는 게 거의 뭐 굉장히 중요한 책무라고 한다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평가를 해보면은 지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같이 도우면서 한 거지만은 지금 과천에 이제 뭐 제가 아까 자신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제는 뭐 예전엔 사실 말이 안 되죠. 요즘 민주노동당 뭐 8년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시장 나가서 당선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 그거는 그냥
공상과 같은 얘기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지역의 보수적인 데서도 긴장해요. 네. 네, 긴장하고 이쪽에 누가 되는지 다 쳐다보고 있고. 네. 그거는 사실 그만큼의 이제 지역에서의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게 그거죠. 그때 민주노동당이 쭉 잘 컸으면은 지금쯤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좀 그런 것들이 됐을 텐데 지역에 이제 당 모아놓으면은 다 흩어져버리고 모아놓으면 흩어져버리고 지금 뭐 지금 우리 지역위원회 다음 달까지 지금 만들자고 결의를 했는데 네. 사실 또 그 정의당 온 다음에 한 번도 지금 당원가입 권유를 못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천에서 워낙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과천에 좀 사람들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야 나보고 해줘 이거 안 통하거든요. 이게 다 설득해야 되고 이게 그게 많이 어려운데 이제 또 해야죠. 그래서 그게 당으로 충분하게 축적되지 못한 거는 좀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저라든가 몇몇 정치인으로 상징되는 이제 그룹들이라는 거는 과천에서 이제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뭐 들쑥날쑥 하지만은 계속 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어쨌든 뭐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번 선거를 또 겪어봐야지 또 그게 또 알게 되겠죠. 그 선거라는 게 또 평가의 장이기도 하니까요. 30대 시장이면 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 30대 시장에 도전하시는 데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뭐 하고 싶으셔서? 하고 싶은 거 수없이 많죠. 네, 수없이 많죠. 지역에 지금 일단 시민들의 활동들 더 자유롭게 시민들의 활동과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도시가 이제 시민들의 어떤 활동으로 가득 차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행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거 그리고 좋은 도시 계획과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수없이 많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죠. 결국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당선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고, 예. 지금 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전부터 거론이 됐고, 어쨌든 뭐 누가 되든, 예.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제가 당선이 된 다른 사람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지금 뛰어보는 거죠. 뛰어야죠. 30대 시장 많지는 않죠. 근데 지금도 제 최연소예요. 시의장 중에서. 또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저 바로 위에가 한 6살 많은가? 그럴까요? 네. 의장 중에서 지금 최연소인데 뭐 별로 어려움 없고요. 오히려 그런데 의장단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오히려 발언도 이제 좀 오히려 신경 써주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론 제가 뭐 자질이라든가 능력이 충분하진 않지만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는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그거는 뭐 주어지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뭐 정치인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대답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솔직하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을 제가 판단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좀 그런 건데 집착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해라 라는 바가바드 기타라는 이제 인도 경전에 나오는 책인데 집착을 버려야지. 집착을 버리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실 요구받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그걸 선택하고 계속해서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거고 지금은 저는 어쨌든 시장 후보의 그런 역할이 저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게 뭐 나중에 뭐가 될지 이제 그만하라고 할지 어떻게 될지 뭐 모르죠. 하고 싶은 거는 뭐 많으니까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도 정말 멋있는 정치라고 하는 거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죠. 그게 뭐 어떤 자리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되든 시장이 못 되든 아니면 더 뭐 국회의원을 하든 뭘 하든
맡겨지겠죠. 뭐 맡겨지는 지금 데. 주변에 보면 새롭게 이제 이번 지방 선거에 나가겠다고 하는 청년 당원들이 있어요. 뭐 앞에 사람 계시고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인상이 좋아서요. 잘해볼게요. 네, 인상이 되게 중요해요. 항상 저는 딱 웃는 연습했어요. 처음부터. 인상 날카롭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청년 당원들이 어떤 부분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할지 또 그 청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질문지 중에 그런 내용도 있던데 뭘 준비했으면 했던 것이 아쉬웠냐. 근데 뭐 저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딱 어느 순간 결단이 된 거죠. 그냥 결단이. 그러면서 이제 준비할 시간이 그 시간 특별히 그 전에 이제 준비를 내가 충분히 할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1년도 안 남은 시점인데 사실 아쉬운 거는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거 뭐 지금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 공부를 해야죠. 무시 안 당하려면 지역에 대해 자기가 나가는 곳과 그 시와 현안들과 이런 것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익혀야 되고, 어디 가서도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의원도 있는데 과천시에 동이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시의원이세요. 제 선배고 친한 선배인데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했고, 이 선배도 환경운동연합에 이제 운동하다가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변에서 막 하여간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나와가지고 당선이 덜컥 됐는데 그 지역에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어떤 다른 시의원을 만나가지고 첫 이제 의원들 인사하는 자리에서 악수를 하면서 그 의원이 자기는 어느 동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은 어딘데? 그랬다가 내가 6개 동을 다 못 외운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당선될 때가 저보다 1살 많을 때였어요. 31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됐었죠, 그 선배도.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차차 채워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선배가 뭐 그렇다고 요정활동을 못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사람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막 나가가지고 선전전하고 뭐 이런 거보다요, 그 나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강박보다는 지금 수준에서는 올 하반기까지는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당연히 뭐 지지해 주겠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당원들을 전부 다 자기 선거 운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1대1로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설득하고, 또 내가 제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당원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당원부터. 그리고 또 뭐 지역에 이제 뭐 지역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이제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다 그렇게 선거운동 하는 거거든요. 저쪽에 보수단체에서도. 결국은 이제 쭉 가는 거죠. 이제 사람들 엮어가지고 계속 일단은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도와줄 사람들 많이 만들고, 그리고 정말 자기 오른팔 내지는 같이 자기처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드세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후보가 다 신경 쓰면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 확실히 내공이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고 이러면요 정신 사납고, 물론 그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여성들은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한꺼번에 하는 게 되는데, 선거에 있어서 신경 쓸 게 뭐 숱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사무라든가 이런 것들, 회계 이런 것들에서 확실히 맡길 수 있는 사람 1명 정도는 꼭 만들고, 그 최소한 3사람 정도는 필요하죠. 후보 본인, 사무국장, 선대위원장, 일단 그거 일단 그 팀부터 확실하게 좀 만들어 놓으면은, 네. 저는 운이 좋아서 그게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청년 후보들 보면은 이제 혼자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선거 치르기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자기처럼 움직일 사람 3사람 만드시고요. 자기 포함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직들 쭉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정책 이런 거는 그냥 꾸준히 하시는데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네. 거기에 대한 강박이 되게 심한데, 진보정당에서는 사실 또 그
그거는 또 의제나 지역 현안들 고민하면서 또 나오는 거고, 그리고 꼭 피해야 되는 거는 전국적인 이슈나 뭐 거대 담론 같은 거 가지고 선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절대. 요즘 그런 사람들 없겠죠. 이것도 에피소드. 96년도인가? 우리 두 번째 선거 때 92년도인가? 94년도인가? 그때 그분이 재선하시고 굉장히 평판이 좋은 선배님인데, 그 다음에 시장 나갔다 떨어지셨는데, 제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만, 그분이 처음 나왔을 때 선거 공약이 자주민주 통일이었다래. 아니, 쉬워. 그때 30대. 예. 근데 그때 뭐 90년대인데도 당선됐어요, 그분. 당선이 됐어요? 한의사 하셨거든요. 다른 질문도. 네, 더 있으십니까? 정치가 뭐예요? 정치요? 그런 질문들이 맨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항상 그 고민이 되게 있죠. 어떻게 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꼭 질문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는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공존의 조건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의견과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단순하게 화합하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입장에 서야죠, 자기가. 그래서 그 입장을 가지고 그걸 관철해내든, 어쨌든 그 사이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철저하게 가지고 가면서도 어쨌든 공존의 조건들을 계속, 법칙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지 않을까, 저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많죠. 네, 있죠. 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힘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공존의 조건을 만드는 건 결국은 그 정치에 있어서 무게는 딱 두 개거든요. 무력과 지식이거든요. 네, 무력과 지식이죠. 무력은 그러니까 힘으로,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이죠. 네, 사람 숫자로 누르는 방법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말빨로 그냥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명분을 얻는 방법, 이 두 개, 이거를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정치인의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걸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데, 특정 조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력과 이 지식 권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가지고 최대한 자기가 가깝게 만들어내야죠. 그거를 하지 않고 그걸 결정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물론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질질 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 그 두 가지를 계속 확장하면서 그 조건들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게 정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가 말하는데. 그건 아주 중립적인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 이제 저의 진보성과 운동성과 철학들을 담아야죠. 그걸 가지고 제 지식과 말빨 훈련 엄청 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쌓아 나가고, 또 이제 자기 편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그것도 하는 것이 바로 저는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운동이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기에 운동은 같은 편을 증폭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돼요, 운동은. 네, 그렇지만 운동은, 정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정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죠. 진보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걸 잘 못하죠. 진짜로. 네. 그래서 쳐내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나를 양보하고 타협해 가는 걸 사실 진보가 제일 못하거든요. 그걸 범죄시 됐죠. 범죄시 이념 했죠. 싸움을 잘하니까. 그럼 혹시 노하우가 혹시 있으세요? 그건 노하우가 아니라 논어 읽어보세요. 논어 읽어보세요. 공자가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부해 볼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화의부동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되 동화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그냥 철학인 거고 그때그때 발휘를 해야 되는 거지 노하우 그런 거는. 근데 또 성격들이 있어요. 굉장히 전투적인 성격들도 있고 저도 이제 뭐 그렇게 까칠한 편이라고도 또 했었던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호기심이 많으면은요 상대방을 좀 호기심으로 보시면은 좀 덜 미워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추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뭐 이런 것들. 정치가 재밌나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추구하는 게 자유인데 인간이 가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든 거고요. 계속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책임을 지고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지만은 그게 또 그걸 즐긴다면은 또 그렇지만 굉장히 무겁게 즐겨야죠. 그거를 가벼운 게 사실 사람들의 정치 권력을 다루는 일이고 사람들의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을 사실 결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지만은 그걸 또 즐겁게 한다면은 저는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치르시면서 나름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의원 활동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해라라고 하면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제시하지만 나의 성향과 이렇게 맞지 않을 때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으셨는지? 많죠. 그리고 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들도 두 가지 다른 주문을 하고 그래요. 뭐 이래야지 뭐 하냐 그래도 지금 일단 가만히 있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살 빼라 그러고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계속 근데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듣고 한 번씩 되짚고 다 못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요구들은 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 마음가짐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치라고 하는 게 딱 답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 다 스타일이 있는 거고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야죠 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저는 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 거. 그냥 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 쳐내버릴 수도 있는데 귀를 막게 되죠 점점. 근데 계속 열어놔야죠. 계속 들어야죠. 그 듣고 빠져나가겠지만은 나한테 하나씩 남겨두는 거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뭐 근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듣되 또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지하게 들어야죠. 진지하게 듣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이제 선택을 하실 때 그런 부채의식 때문에 선택을 하셨던 점 거의 없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럼 저 조금 질문에 그 포인트가 좀 잘못 잡힌 것도 같은데 예전에 유시민 대표가 맞은 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권자한테. 거의 약간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니까 그냥 뭐 사실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왜냐면 이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동네에서 좀 거들먹거리시는 분들이 이제 선거 도와주고 이제 나중에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 그랬다가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근데 저는 다행히 과천분들이 좀 점잖아서 그런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주변 사람들 뭐 실망이다 이런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래서 좀 계속 대화를 하면서 좀 그래도 맞춰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다행히 뭐 저한테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있긴 있죠. 뭐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대신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진 않아요. 항상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도 누가 이제 여기 어디 축구부 감독을 넣어달라 찍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 대신 이제 이게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 그리고 그러니까 투명하게
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 잘 알려드리겠다. 예, 언제 뭐 공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러면 제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쓰겠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 잘 들어주고 보내면 다 대부분은 이해하세요. 예. 뭐 온갖 얘기들 민원들 많죠. 민원 한 가지 얘기했어요. 어떤가? 해달라고요? 휴대폰이나 끄고 말씀하세요. 민원하는 얘기를 해달라고요? 방금 오늘 이제 술 한잔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술 한잔 하고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 어떠셨는지. 그러게 저도 항상 뭐 이런 자리 오늘 그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고요. 예, 편하게 또 진행해 주셔가지고 자리 자체는 약간 불편하네요. 카메라 들고 쿠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그럼 무슨 책 읽으세요? 진짜 궁금한데. 무슨 책? 아, 저희 독서 모임이요? 네. 저희 독서 모임 지금 다음 주에 할 건 이거예요. 그렇구나. 국가는 내서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재정에 대해서 그나마 유일하게 나온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레닌 한 달 동안 좀 훑어보고. 네, 공부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